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당신을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걸 몰라서 좋은 남자를 놓치거나 나쁜 남자에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관계 심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는 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일곱 번째 신호에서도 충격적인 지시를 알게 됩니다. 한 연구가가 지난 5년간 연애 심리와 관계 패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뇌는 사랑을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팀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한 결과 여성은 도파민과 코르티솔을 동시에 분비하며 불안과 설렘을 함께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성은 사랑에 빠질 때 감정 처리 영역보다 행동 계획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강한데요. 문제는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여성들이 남자의 이런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류 체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관계 전문가인 스테판 스피크스는 그이져서 Love After Heartbreak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케미스트리, 피상적인 끌림과 설렘. 두 번째는 커넥션, 영혼 수준의 깊은 연결. 세 번째는 컴패티빌리티라고 조화로운 공존 능력을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케미스트리를 커넥션으로 착각한다고 하네요. 그는 10년간 수천 쌍의 커플을 상담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앱에서 여러 명과 케미가 맞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인 끌림일 뿐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진짜 커넥션은 평생 한두 번 만날까 말까한 희귀한 경험이고요. 첫 만남, 첫 대화, 첫 데이트에서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 그게 진짜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커플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연결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커플들은 첫 일주일 안에 그 특별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 7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여러분 집중하세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는 포장된 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을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자기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데이트 초반에 개선된 버전을 보여줍니다. 더 멋있어 보이려고, 더 성공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5성급 레스토랑에 데려갑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지속 불가능한 기준 설정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심리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속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달라요. 처음부터 자신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사실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해. 같이 해볼래? 라던가 주말엔 그냥 책 읽거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이런 솔직함이 바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관계 코칭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락을 매일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보일까봐 참으시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준 왜곡 효과라고 부릅니다. 낮은 기준을 설정하면 나중에 진짜 당신의 니즈가 나올 때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감정만 쫓지 않습니다. 방향을 확인합니다. 연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케미스트리는 표면적입니다. 와 재밌네, 대화 잘 통하네. 하지만 커넥션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5년 뒤에 뭘 하고 싶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무섭더라도 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목적의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커플 치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커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관계 초기 3개월 안에 삶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표면적인 대화만 하다가 헤어진 커플들도 분석했는데 평균 교제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방향이 달라서 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 3개월 됐는데 아직도 표면적인 대화만 하고 계신가요? 관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건 남자가 당신과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을 깨는 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질문해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여러분, 관계 전문가들이 이걸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두렵더라도 질문합니다. 넌 전 연애에서 뭘 배웠어? 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가족 관계는 어때? 불편한 질문이죠. 하지만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진실이 환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앞서 언급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환상을 폭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사랑은 진실 속에서만 자란다고요. 심리학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질문을 피하는 남자는 뭘 원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질문하면 떠날까봐 두려워요 라고요? 관계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질문 하나에 떠나는 남자라면 애초에 당신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사랑은 친절함, 연민, 인내, 이해,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이타심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주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수동적 사랑관념이라고 부르며 틀렸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커플 치료사가 상담한 사례인데요. 남자는 매일 여자에게 커피를 사다 줬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물었어요. 왜 항상 커피를 사다 줘? 남자는 넌 항상 피곤해 보여. 내가 커피를 사다 주면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날까봐 싶어서 그래. 관계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사랑의 정의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좋은 걸 해줘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치료사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후에 그 커플은 약혼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신호,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안 보이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남자도 감정을 느낍니다. 깊이 사랑할수록 더 강렬하게 느끼는데요. 문제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불안해집니다. 이 여자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 연락하고 확인하고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본 적 있으세요? 처음엔 로맨틱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숨 막힌다고 느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깊은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데요.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남성성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건강한 사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의견도 당당히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배려하지만 자신의 경계선도 지킵니다. 그는 당신에게 헌신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식의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랑인데요.
유명한 연애 전문가 닐 스트라우스가 쓴 베스트셀러 더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성공적으로 데이트하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 자신이 나중에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기술이 통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연애 기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6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진짜 성숙한 사람들만 보이는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갈등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밸런싱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매우 감정적이에요. 일반 남자의 반응은 똑같이 화를 내요. 나도 화났어. 너 지금 왜 이래? 결과는 싸움이 폭발하죠. 성숙한 남자의 반응은 차분해집니다. 이리 와, 무슨 일 있어? 천천히 말해봐. 결과는 5분 안에 상황이 진정되고요. 관계 치료사들이 말하는 감정 조절 능력인데요. 관계 전문가들은 남성성과 여성성 에너지 균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모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배적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에너지들은 상호 보완적인데요. 상대가 감정적이면 나는 차분해지고요. 상대가 너무 이성적이면 나는 따뜻해집니다. 커플 치료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커플의 90% 이상이 감정 조절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반응만 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잃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이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차분해져야 우리 둘 다 괜찮아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태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워 포지션은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도하는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다음은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필요하다면 당신을 떠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잘 들으세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랑과 불건강한 의존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이렇게 느끼다면 이 여자 없으면 나 못 살아. 뭘 해도 용서할 거야. 떠나지만 말아줘.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존적 애착이라고 부르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파트너가 당신을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 있어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한 커플 치료사가 공유한 사례가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계속 그를 시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떠나지 않을까? 남자는 6개월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함께할 수 없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여자는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남자는 진심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자신도 존중하는구나. 그 치료사의 후속 보고에 따르면 3개월 후에 그 커플은 다시 만났고 이번엔 건강한 관계로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1년 정도 뒤에 결혼했다고 하네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상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남자가 진실되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첫 번째, 진짜 자신을 보여준다.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의 삶의 방향을 확인한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또 깊숙한 삶의 방향까지 어떤 커넥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두려워도 질문을 한다. 환상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적이어도 중심을 유지한다. 의존적이지 않는다. 뭐 그런 뜻.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갈등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건강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 집착이 아닌 선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7가지 신호들 당장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 3개 이하만 보인다면 그 남자는 아직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5개 이상 보이면 그 남자는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관계 심리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양방향이기 때문에요. 단방향으로서는 이루어질 사랑이 없어요.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완벽해도 소용이 없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전한 선택은 거의 항상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과 있는가? 두려움 때문인가? 외로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가요? 답을 알면 다음 행동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을 겪을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코케인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겪을 때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또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도 함께 작동하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지금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나중에 헤어질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이별 후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 연인의 SNS를 확인한다고 해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잘못된 관계를 1년 더 끌면 이별의 고통도 1년 더 커지고요. 2년을 끌면 2년치 고통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 낭비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영상에서 말한 7가지 신호를 보이는 남자를 만났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진짜 연결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당신은 그 남자에게 똑같은 7가지 신호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과 함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커플과 불행한 커플의 차이는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만난 남자 7가지 신호 중에 몇 개 보이는지, 혹시 당신은 7가지 중 몇 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연애 심리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스테판 스피크스에 있어서 러브 애프터 브레이크를 추천드리고요. 상처 후에 다시 사랑하는 법,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전에 당신 스스로가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